자,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말하면 무브먼트, 즉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뭐가 바뀐다?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해요. 그지? 자, 요거 조금만 더 보면 어떻게 이 문장을 해석하게 되냐면요. 자,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델타 t가 존재하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하는 시간에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이 흐름의 기간을 우리는 시간, 수학이나 과학적 기호로는 델타 t로 표시합니다. 근데 그거 하는 동안에 얘가 뭐다? 기준이다. 기준이라는 말을 어디로 간다? 델타 t는 분모로 간다. 그러면은 자, 물체의 위치가 변했다? 이거를 우리는 중등물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동거리 델타 S라고 합니다.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 움직였다, 이동거리라는 것은 결국 뭐를 뜻하는 거냐면 그 물체들이 있었던 위치 이거를 이어서 가는 그 전체 경로의 길이를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된다? 델타 t가 분모였다는 말, 이 델타 s가 분자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린 공식이 뭐다? 델타 t분의 델타 S가 바로 운동을 상징하는, 속력을 상징하는 V라는 기호가 된다는 거. 벨로시티. 그러면 당연히 이 V는 델타 T분의 델타 S, 속력이라는 개념의 단위는 자, 공식 그대로 가면 되죠. 뭐 미터 퍼 세컨드. 요게 속력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이건 뭐 중학교 수학, 중등 과정의 수학 과정에서 많이 하잖아요. 속력 계산은. 그지? 자, 문제는 얘를 조금만 더 수학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자고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우리가 무슨 식이라 그래요? y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라 그러죠. 맞지? 얘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 a를 뭐라고 부르죠? 1차 함수에서 a의 의미. 우리는 a를 기울기라고 하잖아. 맞지?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하게? 보통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다. 그지? 얘를 수학적 공식에 가깝게 기호를 쓰면 얘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고, 맞죠? 이 의미는 x축, y축에서 이렇게 그어졌을 때 그 기울기가 a라는 소리가 돼요. 그지?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잡은 속력이라는 소리와, 자,
요 공식과 이 공식을 똑같이 대칭을 시켜보자면, 직접 연결해 보자면, x가 뭐로 바뀐다? 시간으로 바뀌고. 맞죠? 델타 t고 델타 x니까. y가 뭐로 바뀌면 s, 즉 거리와 t, 시간으로 나타나는 그래프면 그 기울기인 a 값이 뭐로 표현이 된다? v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요 내용 알겠어? 자, 여기까지 정리. 요까지 정리를 하면 뭐다? 거리와 시간이 나타나는 ST 그래프에서 만들어지는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 V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요? 응? 자, 그러면은 이런 운동에 대해서 식을 한번 바꿔봅시다. 속력. 자, 첫 번째. 우리가 속력을 계산할 때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위는 시속이라고 하는 킬로미터 퍼 아워를 많이 쓰죠. 그지? 근데 과학에서 주의할 게, 우리가 과학 시간에, 특히 물리 시간에는 뭘 쓰냐면 길이 단위가 킬로미터가 아니라 무슨 단위를 쓴다? 미터 단위를 쓰죠. 시간 단위가 아워가 아니라 뭐를 써요? 세컨드 단위를 쓰잖아. 응? 그럼 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원래는 시속 단위를 미터 퍼 세컨드, 즉 초속 단위로 바꿔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간단하게 좀 보고 가면 좋겠죠. 뭐, 자, 1m per second는 무슨 뜻이다? 1초에 1m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죠. 자,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숫자를 곱하여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그죠? 그러니까 초를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3600을 곱하면 거리 똑같이 3600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 1시간에 3.6km를 가니까 3.6km per hour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기본값을 한번 계산해 받는 건데, 반대도 살 줄 알아야 되겠지? 실제로는 우리가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오는 단위들은 과학 시간에 쓰기 위해서 전부 다 뭐로 바꿔야 된다? 미터 퍼 세컨드로 바꿔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올 만한 숫자. 72km per hour. 물론 1m per second가 3.6이라는 걸 알면 얘를 3.6으로 나눠도 답이 바로 나와. 그런데 까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얘를 1시간에 72km. 1시간이니까 3,600초에 72,000m. 자, 동그라미 두 개씩 약분하고 나누면 2. 그래서 얼마? 20 미터 퍼 세컨드. 요렇게 단위 변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같은 개념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120m/min 분속이라는 개념. 초등학교 때는 다뤄지지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안 쓰이고 과학 시간에도 안 쓰는 단어. 똑같이 개량하면 1분에 120m 1분이니까 60초에 120m 2m/s. 요렇게 단위 바꾸는 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맨 밑에 속력의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단위 변환하는 것까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 일단 요거 필기. 짧게 해서 계속 끊어갑시다. 자, 봅시다. 운동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시간 기록계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기록계는 어떤 거냐면 요런 종이 테이프에 수레가 연결돼서 이 수레가 이쪽으로 운동하게 하는 동안 여기에 점을 왕복하면서 점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점을 찍는 장치를 시간 기록계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 시간 기록계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배울게요. 자, 시간 기록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시간 기록계 문제를 보면 요 내용이 나와요. 1초에 대부분 60타점을 찍는다. 요런 것이 기록이 나와요. 1초에 60타점을 찍는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여기 지금 시간 기록계처럼 점이 따다다다다다다 찍혔잖아. 여기서 어떤 점을 찍고 그 다음 점을 찍는 사이.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요 그림만. 요만큼만. 점을 찍고 그 다음 점을 찍는 요 사이 간격이 60분의 1초라는 소리입니다. 1초에 60타점을 찍는다라는 말 자체가 점을 찍고 그 다음 점 찍을 때까지 시간 간격이 60분의 1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를 따지는 게 가장 좋냐면 점 사이 6칸이 0.1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쉽게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됩니다. 한 칸이 60분의 1초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점과 점 사이. 점이 6개가 아니에요. 간격이 6개야. 6칸이 몇 초? 0.1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도 6칸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칸 간격으로 이제 이렇게 거리를 잘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6칸에서의 하나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20cm였다. 요 한 칸이 20cm였다. 그러면 무슨 소리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풀린 거다? 6칸에 20cm. 시간 기록계니까 칸은 결국 시간을 뜻하는 거거든. 그러면 뭐다?
0.1초에 20cm. 그러면 당연히 1초에 몇 미터? 2m가 되겠죠. 맞지? 그럼 얼마? 2m per second.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자, 조금 더 보자.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러면 요 종이 테이프 간격이 얘보다 점 간격이 넓으면 같은 시간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은 0.1초에 더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지? 무슨 소리다? 간격이 넓다가 더 빠르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또 다른 특징,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결국 속력이 일정하다가 되는 거고, 그지? 자, 요런 거 생각해 봅시다. 자, 요쪽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 지금 아직까지는 이동 방향을 안 넣었었는데, 이쪽으로 움직인다면, 봐봐. 이 종이가 이렇게 쭉 당겨지는 동안 여기서 점은 제자리에서 찍는단 말이야, 시간 기록계는. 그러면은, 결국 상대적으로 점 찍는 위치인 화살표 쪽 여기가 뭐가 된다? 제일 먼저 찍히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화살표 쪽이 시작점. 맞지? 그럼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 시작점에서부터 점 사이 간격이 멀어지는 운동을 한다. 얘는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 되는 거고. 맞죠? 똑같은 그림인 것 같지만 시작점 쪽 간격이 자, 시작점 쪽의 간격이 더 크고 점점 간격이 좁아진다. 이동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된다면 얘는 점점 느려지는 운동이다가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혹시 평균 점수 어떻게 구해? 평균이라는 뜻을 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평균 점수 어떻게 구해요? 내가 받은 총점을 총 과목수로 나누면 한 과목에 대충 몇 점 받았는지가 설명이 된다. 그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평균 점수라 그러잖아. 그러면 평균 속력이라는 말은 자, 집에서 너 학원 올 때까지 빠르기가 완전히 일정이 아니면 좀 빨리 걸을 때도 있고 천천히 걸을 때도 있고 그래요. 맞지? 빨라졌다 느려졌다가 변화가 생기잖아. 건널목에 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맞죠?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빠르기가 변하더라도 빠르기가 설사 변하더라도 총 이동 거리를 총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대략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빠르기를 가지고 운동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이거를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지? 그럼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요렇게 운동하는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0초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초. 그때 거리가 예를 들어 20m다. 그러면 봐봐. 총 시간은 총 거리가 되죠. 맞지? 이렇게 총 시간 총 거리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요 끝점과 요 시작점을 있는 이 기울기, 이 기울기가 결국 뭐가 돼? 총 시간분의 총 거리니까 평균 속력이 되겠죠. 그지? 근데 만약에 잘 봐봐. 요 구간을 요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선생님 반 정도만. 그럼 요 가운데 지점의 시간은 5초겠죠? 맞지? 그러면은 처음 5초 동안은 자, S1만큼 움직이죠. 맞지? 자, 그 다음 5초 동안은 S2만큼 움직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봐봐. 처음 5초일 때의 빠르기와 그 다음 5초일 때의 빠르기는 앞에가 더 빠르겠네. 앞에가 더 많이 움직였잖아.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대략 일정한 빠르기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으면 된다? 그래프에서 어디? 구간의 끝 두 점. 시작하는, 여기서 요까지를 따지려면 시작점과 끝점. 맞지? 여기서 요까지를 따지려면 시작점과 끝점을 잡아서 구간 끝에 두 점을 이은 선의 기울기가 되면 되죠. 이게 무슨 뜻이다? 평균의 값이에요. 대략 그 정도 빠르기로 일정하게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이 말하는 순간 속력은 어떻게 잡느냐? 순간 속력이란,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거 생각합니다. 순간이라는 뜻이 뭐야? 순간의 뜻은 아주 짧은 시간이죠. 아주 짧은 시간이다. 그지? 짧은 시간을 우리는 순간이라 하잖아. 그죠? 그러면 방금 요 그래프를 좀 다시 가져올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2초인 순간, 여기 4초인 순간, 여기 6초인 순간, 이 세 순간의 빠르기를 비교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2초인 순간은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1.9999999 2.000001초까지의 시간 간격을 잡으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딱 2초인 순간일 거 아니야. 1.99999999999부터 2.0000000001까지 잡으면 되겠죠. 그 시간 간격의 평균 속력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평균은 2점이라 그랬는데. 근데 봐봐. 1.999999999초는 2초인 선 바로 왼쪽 끝에 붙겠지. 맞죠? 2.00000001초는 2초선 바로 오른쪽 끝에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점이 이거 몇 개로 보일까요? 2개로 보일까? 1개로 보일까? 2개, 1개. 2개지만 사실상 1개로 보이죠. 맞지? 그러면 결국 뭐가 된다? 순간 속력의 뜻은 2초인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 순간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의 빠르기가 됩니다. 그러면 4초인 순간의 접선, 6초인 순간의 접선을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어때요? 2초가 제일 기울기가 크지? 4초, 6초 점점 완만해져 가잖아. 그 말은 뭐다? 우리는 지금 이 운동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느려지고 있다. 느려지죠. 느려진다. 접선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 그지? 자, 여기까지를 총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거리라는 그래프, 세로축이 거리인 그래프가 있고 세로축이 V, 속력인 값이 있는데 거리라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평균은 2점. 평균은 2점. 순간은 접선. 그 점의 접선. 아시겠어요? 정리. 자, 그러면 조금만 설명을 더 할게요. 요거 지우면 안 됐는데. 아까 여기가 뭐였다? 기울기였다. 그지? 자, 요 나머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봅시다. 아까 우리 배운 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다. 그지? 그러면 요 식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 S.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뜻으로 가겠죠. 이게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등속 직선이라는 건 무슨 소리야?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이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세로축의 속력인 V를 놓고 가로축에
시간인 t를 놓을 때 등속 직선이니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하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 결국 요 크기가 V가 되잖아. 이때 요만큼의 시간을 잡아주자고. 그러면 결국 뭐가 된다? 이 사각형의 넓이는 V 곱하기 T니까 S가 돼서 거리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를 좀 더 수식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V라는 개념은, 속력이라는 개념은 (1초에) 내가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속력이다. 그지? 맞죠? 자, 거기에 시간을 곱한다라는 개념. 곱하기 t라는 거는 t초 동안 그 운동을 반복하라는 소리죠.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3m/s 곱하기 4초라는 소리. 우리는 얘가 12m인 걸 알잖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1초에 3m 간 운동을 곱하기 4초 몇 번 반복해라? 똑같은 운동을 4번 반복하라는 소리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 전체가 얼마가 된다? 12m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뭐도 거리의 개념이 되냐면, 자, 세로축의 속력, 가로축의 시간을 그대로 둔다고 할 때, 아까 너 학원 올 때 속력이 일정하지 않다 그랬잖아. 그죠? 속력이 막 이렇게 변하더라도 그 시간을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결국은 얘가 뭐가 된다? 사각형 넓이의 합처럼 표현이 되죠. 지금 이렇게 띄엄띄엄 잘랐더니 요 위에 사각형에 포함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촘촘히 꽉 자르면, 잘게 촘촘히 꽉 채우면 빈틈없이 꽉 채울 수 있겠다. 그지? 맞죠? 그렇게 빈틈없이 꽉 채우면 결국은 뭐가 된다? 속력과 시간 그래프 그 아래쪽에 면적이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를 정리해서 보자면 결국 뭐다? S, 거리라는 개념, V, 속력이라는 개념에서 아까 배웠던 거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었잖아요. 그리고 방금 배운 거 속력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하면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어?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거리 기울기는 속력, 속력의 밑넓이는 거리. 일단 여기까지 필기.
자, 봅시다. 자, 심화 개념은 중등 범위 살짝 벗어나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호는 A라는 걸 쓰고요.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델타 T분의 델타 V. 그러면 설명하자면 뭐다?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뭐의 변화? 운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값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특히 요 형태의 디자인, 오늘 지금 계속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개념이 된다? 결국 세로축의 V, 기준이 되는 가로축의 T를 잡았을 때, 즉 뭐 세로축의 속력, 가로축의 시간을 잡았을 때,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가속도가 0보다 크다. 즉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뜻이 되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거잖아요. 맞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다? 속력이 감소한다는 뜻이 되지. 맞지? 요렇게 나오면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잖아. 이건 무슨 운동이다? 아까 배운 거잖아요. 등속 직선일 때는 요렇게 나오겠다. 그지? 나란하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지금 이 공식. 자, A가 델타 T분의 델타 V라면 풀면 어떻게 된다? 델타 V는 A 곱하기 델타 T가 된다. 그지? 자, 델타 V라는 것은 뭐다? 해석하면 속력의 변화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 V 빼기 V0가 돼요. 우리가 그냥 V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속력을 뜻하는 거고, 여기에 제로를 붙인 거는 뭐? 처음 속력. 내가 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때 그 속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뭐가 된다?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공식. 나중의 속력은 처음의 속력 더하기 A 곱하기 델타 T. 맞지? 우리는 이거를 속력 시간 공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1번 공식이라고 할게요. 등가속도 1번 공식. 이 지금 하는 설명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중등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요 공식을 조금만 변형해서 쓰면 V는 A 곱하기 델타 T 더하기 V0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요게 뭐랑 연결되냐면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된다? 원래 A
A. 요거 우리 기울기였잖아요. 맞지? 그 말은 뭐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V0가 뭐의 의미다? 여기 B, Y 절편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그래프를 요렇게 생각하고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고요. 하나 더. 우리 요 공식에서, 자, 요 공식에서 하나씩만 더 빼놓을게요. 델타 t는 가속도 분의 속도 변화량이다라는 거 공식을 하나를 좀 준비를 해 놓을게요. 자, 일단 요거 그래프 좀 그릴게. 자, 세로축의 V, 즉 속력, 가로축의 T, 시간이라고 할 때, A가 0보다 크다면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죠? 그때 얘 뭐다? 요 값이 V0 처음 속력이겠지. 우리가 운동을 요만큼만 했다면 요만큼이 운동 1시간 델타 T라고 한다면 요 값이 뭐가 된다? 속력값 V가 되겠죠. 맞지? 나중 속력 V가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요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봐봐. 요 세로축끼리 전체 V잖아. V는 여기서 여기까지. V0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V 빼기 V0니까 A 곱하기 델타 T니까 요 식이 맞지? V는 V0 더하기 A 델타 T가 맞잖아. 근데 이거 지금 무슨 그래프다? 세로축에 속력이 들어가고 가로축에 시간이 들어가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거리 S가 되네요. 맞지? 아까 우리 속력 그래프 밑넓이는 거리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바로 공식 써봅시다. 이동 거리는, 자, 첫 번째 요 밑에 사각형 V0 곱하기 델타 T네. 자, 그리고 요 위에 삼각형. 자, 밑변 델타 T, 높이 A 델타 T 삼각형이니까 반이잖아. 2분의 1 A 곱하기 델타 T의 제곱. 맞죠? 요렇게 공식이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거시 공식, 거리 시간 공식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2번 공식이라고 합시다. 원래는 이 2번 공식과 1번 공식을 연립으로 풀어서 델타 t를 소거하는 공식을 뽑으면 3번식이 되는데, 얘를 대입하면 되잖아, 결국 델타 t 자리에. 근데 요거 제곱이라서 대입하기 싫잖아요. 그지? 야, 너 이거 제곱 넣고 풀 자신 있어? 없잖아. 힘들잖아. 귀찮잖아. 힘든 건 아니고 귀찮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잘 봐봐.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더하기 윗변. V 플러스 V0. 맞지? 곱하기 높이 델타 T 나누기 2. 이렇게 구해도 되죠? 델타 T가 요거라면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요거 그대로 대입하자. A분의 V 빼기 V0. 얘가 뭐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S다.
맞지? 분모 귀찮으니까 다 넘겨버리면 2AS는 자 합차 공식이네. 그죠? 수학 시간에 배우지 합차 공식.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그럼 어떻게 된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오잖아요. 뭐가 나온다? V제곱 빼기 V0 제곱이라는 거리 속력 공식 혹은 3번 공식 혹은 T 없는 공식. 그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요 공식에서 우리 델타 T분의 S는 결국 뭐가 된다? 총시간분의 총거리니까 평균 속력이죠. 델타 T를 여기서 넘겨준다면 그럼 뭐가 남았다? 2분의 V 플러스 V0가 남지. 요거도 하나 외워둡시다. 등가속 운동의 평균 속도식. 자, 평균 속도가 어디에 나타난다? 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 평균 속도는 여기죠. 요 삼각형 넓이가 같아지는 여기 중점이 뭐가 된다? 평균 속도가 됩니다. 오케이? 요게 우리가 옛날에는 중등 과정에 있었는데 현행 중등 교과에는 빠져있는 가속도라고 하는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여기 박스 친 거 공식 4개는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 내용까지를 포함하면 아까 우리가 배운 개념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S, 거리가 있었다. 그지? V, 속력이 있었죠? A, 가속도가 있는데 거리의 기울기가 속력, 속력의 기울기가 가속도, 그리고 속력의 밑넓이가 거리. 따라서 가속도의 밑넓이는 속력이 되죠.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본다면 속력 그래프를 그리면 가속도나 거리를 더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지금 칠판에 있는 거 필기. 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자유낙하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책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자, 현재까지 나간 거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일반적인 등속 직선에서는 이렇게 됐었죠. V는 T분의 S, S는 VT. 그지? 그 다음에 등가속 직선에 대한 개념에서는 V는 V0 더하기 AT. 델타 빼도 돼요. 델타라는 개념은 아까 일부러 표시한 거기 때문에 빼도 됩니다. 공식 외우실 때는. 그러면은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2분의 1
V 플러스 V0 곱하기 T. 그래서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전체적으로 봤을 때 SVA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는 기울기, 그 반대쪽으로 갈 때는 밑넓이. 그지? 자, 문제 한 2개 정도만 푸는 걸 같이 좀 봐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요런 문제 한번 볼까? 30m/s로 달리던 차가 속력을 일정하게 감속해서 4초 뒤에 완전히 차가 멈췄습니다. 이 4초 동안의 이동거리, 제동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풀이 방법이 한 서너 가지 돼요. 하나하나 봐드릴 거고요. 두 번째 문제. 요건 좀 쉬운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 중에. 자, 여기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터널에 들어갈 때 차의 속력이 20m/s 였고요. 터널에서 차가 나올 때 속력이 30m/s라고 칩시다. 터널의 길이가 500m이고, 터널 내에서 자,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2번 문제의 첫 번째 질문. 시간은 몇 초 동안 움직였을까? 두 번째 질문. 평균 속력은 몇 m/s일까? 오케이? 자, 일단 요거 2개 한번 풀어보세요. 요 앞에 내용으로 해결이 됩니다, 일단.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문제의 데이터를 뽑을 줄 알아야 돼요. 자, 30m/s 이거 처음 속력이죠. 맞지? 정지했으니까 나중 속력이 0이네? 여기 4초라고 한 건 시간이죠. 그죠? 그럼 가장 현명하게 푸는 방법은 네가 푼 방법이 맞아요. 평균 속력은 2분의 V 플러스 V0니까 이 문제에서 보면 2분의 0 더하기 30이라서 15m/s고,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거리 찾아라잖아. 그러면 거리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요렇게 볼 수 있지. 굳이 이 어려운 공식 안 써도 평균 속력 이용하는 공식을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잘 봐봐. 세로축에 속력이랬죠. 그래프 그릴 때. 가로축에 시간 그리랬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속한다 그랬잖아. 근데 마지막에 멈췄죠. 그럼 어떻게 그래프 이래 그려지겠네? 그지? 처음 속력 얼마? 30. 멈추는데 몇 초? 4초. 자, 요거 뭐다? 이동거리 S. 그럼 요거 너 삼각형 넓이 얼마야? 60m 나와. 그지? 조금 멍청하게, 조금 쓸데없이 어렵게 구하면 이렇게 돼요. 가속도는 4초 동안에 30이나 줄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돼서 요거를 여기다 넣는다 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5 곱하기 거리가 0제곱 빼기 30제곱이라서 마이너스 15 거리가 마이너스 900 거리는 60m가 돼. 이렇게 구하면 너무 길잖아. 이거나 이거에 비해. 굳이 이 공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알면 좋은 거야, 공식은. 고등과정에서 알면 좋은 건데 그래프만 잘 그려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중등 레벨에서. 자, 그럼 이 문제는 자, 이렇게 봐도 되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대잖아. 처음 속력 얼마? 20. 나중 속력 얼마? 30. 얼마일지 몰라. 근데 이 사다리꼴 넓이가 500이래. 근데 우리 이거 보니까 속력 일정하게 변했는데 평균 속력 반이라 그랬죠. 평균 속력 얼마야? 25. 자, 25 곱하기 시간이 500이야. 그럼 시간 몇 초? 20초. 평균 속력 25.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지? 그래프만 잘 그렸더니 계산이고 뭐고 그래프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요거 풀이 과정 간단하게 정리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봐봐. 우리가 쭉 떨어지는 물체 있죠. 자유낙하. 그럼 자유낙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걸 자유낙하라 그러지. 맞죠? 그러면은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잘 생각해 보자고.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죠. 맞지? 그러면 이런 질량을 가진 물체는 밑으로 받는 중력이 있죠. 그지? 중력을 받잖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여러 가지 힘할 때. 중력의 크기는 우리 보통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물체는 그 힘에 의해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될 거 아니야.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정도가 가속도란 말이야. 그 가속도의 크기가 질량당 받는 힘이란 말이에요. 단위 질량당 받는 1kg당 가해지는 힘의 크기야. F가 얼마라고?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약분해버리면 얼마가 남는다?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남죠. 우리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이 9.8이라는 것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 해가지고 G라고 쓰기도 합니다. 중력 가속도 혹은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해서 G로 쓰기도 해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결국 무슨 소리다? 가속도의 크기가 9.8이라는 소리잖아. 혹은 G라고 써도 된다는 소리잖아. 그 말은 속력과 시간에 대해서 9.8이라는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9.8이라는 일정한 크기로 운동이 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 기울기가 일단 9.8을 넣지 않고 G라는 그냥 값으로 대신해서 잠깐만 넣어 놓을게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몇 가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울기가 G, 즉 9.8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시간이 1초면 G가 9.8이 되겠지. 시간이 2초면 2G 값이니까 19.6m/s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 말은 봐봐.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T초가 되면 그때 여기는 얼마? GT 혹은 9.8T가 되겠지? 맞죠?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속력, 시간, 그래프, 넓이 뭐라고? 거리라 그랬지. 그럼 이때 요 거리의 넓이는 2분의 1 GT제곱 혹은 4.9T제곱으로 바로 계산이 되죠. 시간만 알면. 자, 시간만 알면 속력은 요렇게, 거리는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지, 딱. 오케이? 그럼 봐봐.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력이 V가 되는 순간은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곱하기 G 했죠. 그럼 여기서 일로 올 때는 나누기 G네. 그럼 여기는 G분의 V.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2G분의 V제곱) 맞나요? G에 9.8 넣으면 19.6분의 V제곱이 뭐다? 거리가 된다. 그죠? 맞지? 그리고 그럼 봐봐. 요 식에서 이것도 구할 수 있죠. 속력의 제곱이 19.6s 혹은 19.6 떨어진 높이 h라고 한다면 h에서 떨어지는 속력의 크기는 요런 식으로 결과를 바로 뽑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지? 물체를 쭉 떨어뜨린다고 할 때 무슨 소리다? 시간, 속력, 거리를 알 때 거리가 떨어진 높이가 되겠죠? 시간이 t라면 여기는 gt 2분의 1 gt 제곱 그러니까 9.8t 4.9t 제곱 맞지? 만약에 속력을 V로 고정시킨다면 G분의 V 즉 9.8분의 V 맞지? 여기는 2G분의 V제곱 19.6분의 V제곱 떨어지는 높이를 H라고 잡는다면 그때 속력은
2GH 즉 19.6H 여기는 G분의 2H 여기서 G로 나눈 거니까 그죠? 얼마? 4.9분의 H라고 세 개 주요한 값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두 개 값 시간, 속력, 거리에 대해서 나머지 값들이 쭉 떨어지는 자유낙하에서는 다 정해진 값으로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봐봐 지금 이 표에 질량 안 보이죠? M이 없다 그지? 왜 질량이 없을까? 자유낙하는 질량하고 상관없이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다?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떨어뜨리면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는 정도가 어떻다? 중력 가속도 상수 G 혹은 9.8m/s 제곱이라는 이만큼씩 똑같이 빨라진다고요. 어디서? 지구에서는. 참고로 이 중력 가속도 상수라는 게 그 별의 중력의 상대적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 하잖아.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다. 그 말은 달의 중력 가속도 상수를 구하면 1.67 정도 나옵니다. 이거 6분의 1. 화성의 중력 상수 4.89 나와요. 이거 딱 절반이죠. 화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절반이다 뭐.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 6분의 1이다. 요 값의 몇 배냐가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떨어질 때 속력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무게랑 상관없이 똑같이 들어간다. 알겠죠? 자, 정리. 오늘 주요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